맑은 길을 걸으며 봄비에 젖어서 길을 걸으며 나 혼자 쓸쓸히 빗방울 소리에 마음을 달래도 외로운 가슴을 달랠 길 없네. 한없이 적시는 내 눈 위에는 빗방울 떨어져 눈물이 되어나와 한없이 흐르네. 나를 울려주는 봄비 언제까지 내리려나. 마음마저 울려줘 봄비야. 외로운 가슴을 달랠 길 없네. 한없이 적시는 내 눈 위에는 빗방울 떨어져 눈물이 되어나 한없이 흐르네. 나를 울려주는 봄비 언제까지 내리려나. 마음마저 울려줘 봄비야. 봄비가 내리네. 봄비가 내려.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연 기자입니다.
다음 달에 설 연휴가 있죠. 이 설 승차권 예매율이 지난해 설과 추석에 비해서 꽤 낮다고 합니다. 네. 경부, 경전, 동해선 등의 온라인 일반 예매 결과가 40% 그러니까 절반도 못 미친 19만 5천 석이 예매가 됐다고 하고요. KTX 예매율은 45%, 일반 열차는 27%로 집계가 됐습니다. 사실 지난해 예배율을 제가 찾아보니까 설에는 65%였고 추석도 53%였더라고요. 그에 비하면 많이 떨어진 거죠. 네. 지금이 사실은 창 쪽만 예매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좌석 수를 대비하면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지금 상황이 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그렇고 이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고향 찾는 발길이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어쨌든 내일은 호남선 등 온라인 예매가 이어지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예매 놓치지 마시고요. 예년과 달리 참 코로나가 많은 걸 바꿔놨습니다. 그러네요. 네. 오늘 수요일 이제 직장인분들은 이틀만 참으면 주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셨어요? 본인이 기다리고 네,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주가 좀 힘든가 보다. 제가 너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말을. 네. 네. 오늘 신청곡은 청청님이 신청해주신 봄비 우리 동네 음악대장이 부른 노래 틀어드렸고요. 네. 많은 분들이 서로 사랑방처럼 얘기를 하고 계셨어요. 네. 저희 라이브 시작 전에도 신청곡 받아 적고 있으니까 해놓으시면 저희가 볼게요. 네. DIK님이 또 신청을 하셨네요. 리 스티븐님이 맞습니다. 올 설은 많은 분들의 자제가 필요한 때 같습니다. 네. 라고 해주셨고요. 에리킴님 사연 좀 읽어주세요. 네. 킹민호 아나운서님의 위로가 필요하대요. 오늘 가고 싶던 기업 인턴 최종 면접에서 떨어졌는데 올해 공채로 입사하라고요. 위로 노래 한 소절만 불러주세요. 노래? 노래였군요. 노래 네, 위로의 한마디. 무슨 노래 화이팅할 노래가 뭐가 있죠? 브라보 브라보 마이 라이프. 예. 네. 힘내시고요. 올해 네. 공채 꼭 들어갈 걸 네.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태선심님께서 뉴스데스크와 이제 프리데스크가 한 몸이 돼서 없으면 어색하다고 하셨고요. 그러니까요. 고맙습니다. 빌로바 TV님이 노래를 불러달라고요 하셨어요. 이 정도도 안 됩니까? 브라보. 네. 아나운서도 바꾸자 이제라고 아리둥절님이. 이분은 정말 츤데레가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러면서 또 내일 안 나오면 또 서운해하실 분. 그러니까. 네. 광민기님께서 프리데스크 진짜 재밌는 것 같다고. 네. 자, 오늘 첫 코너부터 프리초대석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분은 이제 거의 멤버라고 봐도 그럼요. 과언이 아닙니다. 인권 사이트의 신수아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어서오십시오. 단골 손님이죠. 네. 네. 몇 번째세요, 오늘이? 저 세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모르겠어요. 이제 너무 많이 나오셔가지고. 인연이 이제 횟수를 세는 게 의미가 없는 예. 단계인 거죠. 네. 오늘은 또 네. 어떤 소식인지 제가 보도를 보고 어떻게 지금 시절에 이런 일이 일어나나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보도국에서도 이제 선배들이 이게 진짜 아직도 이런 일이 혹은 진짜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네. 이게 어떤 지적장애인 모녀분이 아파트도 예금도 이제 사라진 어떻게 보면 정말 안타까운 사연인데 네. 이게 처음에 어떻게 알려지게 된 거죠? 이게 처음에는 이제 반지하에 방치돼 있었던 지적장애 모녀분들이 계셨는데 되게 몇 년 만에 그 엄마의 여동생, 그러니까 친동생 분이 수소문 끝에 찾아간 거예요. 이제. 뭐 연락이 잘 안 닿았었나 보죠? 네, 연락이 잘 안 됐다가 엄마의 엄마, 그러니까 두 분의 어머님이 위독하시다. 그래서 이 상황을 좀 알려줘야겠다 해서 몇 년 만에 이제 자기 언니를 찾아간 건데 원래 언니가 이제 근처에 24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친정에서 마련해준 집이라면서요? 그쵸, 네. 그게 유산으로 이제 아버지가 마련해준 집인데 거기서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반지하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지하에서 살고 있는 거를 이제 가봤더니 앞에 전봇대에서 처음에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9월에 약간 쌀쌀한 날씨인데 민소매 이 치마만 입고 이제 막 울면서 살려달라고 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이제 자기는 용돈 10만 원만 받고 있다. 뭐 억장이 무너졌겠네요, 진짜. 네, 그래서 이제 아파트는 어디 갔고 지금 왜 이러고 살고 있냐 이러면서 집을 봤더니 집에 막 은행나무 잎 있잖아요. 그냥 네. 도로에 있는 그게 다 깔려 있었대요. 바닥에 그냥 집 전부 다. 바닥에요? 네, 전체 다요. 그리고 집에서 개를 키우는데 개 똥오줌 그 패드 있잖아요. 예. 그게 누울 자리도 없이 그냥 사방에 다 있어서 아. 냄새가 너무 나서 들어갈 수가 없는
그 정도라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집 치울 때 한 달 걸렸대요. 청소를 하는데 좀 사람 사는 집처럼 만드는데 한 달 걸렸다고 아이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치돼 있었던 거였어요. 네. 네. 정유현님께서 정말 충격이었어요라고 해주셨고 네. 심은정님도 좀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계신데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영상도 가져왔거든요. 취재한 영상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능이 10살 정도인 지적장애인 모녀의 원래 집은 경기도 안양에 있는 24평짜리 아파트였습니다. 친정에서 마련해준 집이었습니다. 아파트 타고 나서는 너무 울었어. 내가 여기에 이사가 나서요. 그래서 내가 왜 여기를 왜 사냐고 내가 이렇게 내가 그지같이 안 사는다는데. 넉넉하진 않았지만 단란했던 전 씨 가족의 삶은 환경미 화원으로 일하던 남편이 3년 전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가족의 재산은 전 씨의 시동생이면서 남편의 친동생인 박모 씨가 맡았습니다. 박 씨는 형네 가족이 살던 아파트를 2억 5천만 원에 팔도록 주선했고 결국 집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팔렸습니다. 웬만하면 저기 가지고 그걸 전세로 가지 왜 월세로 가냐고 그러고 그랬는데 그걸 더 나올 텐데 왜 그걸 싸게 팔고 갔는지도 모르겠고. 월세 40만 원에 반지하로 이사를 가게 된 건 이 때문이었습니다. 재산 관리인이란 박 씨는 이후 조카의 신분증과 인감도장도 받아갔습니다. 그걸 왜 가지고 있느냐면 우리 형수인데 그 사람이 장애자라고 장애자. 이 돈이라는 자체를 몰라 이거를. 모녀의 통장을 확인해봤습니다. 아파트를 판 돈 2억 5천만 원의 행방이 묘연합니다. 대신 전 씨는 재산관리인인 시동생으로부터 매주 용돈으로 1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에는 낯선 이름도 등장합니다. 2천만 원 넘게 빼간 사람은 보험 설계사 홍모 씨. 이 가족이 최근 몇 년간 가입한 보험만 55개, 모두 보험 설계사 홍 씨에게 든 보험입니다. 가입과 해약을 반복했고 현재는 보험 16개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보험을 몇 개 정도 드신지 아예 모르세요? 예, 아예 몰라요. 내가 빠져나가요. 얼마가 빠져나가요? 잘 모르겠어. 네, 어림잡아도 정말 좀 큰 금액 같은데 도대체 피해가 어느 정도 지금 잡힌 거예요? 이게 진짜 수사 초기인데다가 네. 특히 지적장애 따님 분의 뭐 민증, 이제 신분증 이런 거를 다 그 아까 재산 관리한다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상태라서 사실 공인인증서 접속도 안 되고 뭐 정확히 얼마나 피해를 받았는지 저희도 이제 확인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취재를 한 일주일 정도 했는데 그 동안에 이제 통장 내역 좀 확인해 주세요 해서 한 4천만 원 잃어버린 거 또 찾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 이게 거의 고구마 줄기 이제 네. 엮듯이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네. 이런 식으로. 집에 통장이 막 굴러다니잖아요. 통장을 보면 이 돈은 그러면 어디 갔어요? 이러면 그것도 이제 뺏긴 돈인 거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얼마인지를 저희가 지금 보도한 거는 굉장히 최소액인 것 같고 네. 이제 경찰 수사로 좀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딱 차지하고 어쨌든 아파트를 판 대금이 그쵸. 지금 아파트를 제일 큰 판 게 돈이잖아요. 등기부등본 떼보면 2억 5천만 원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아까 그 재산 관리한다는 시동생 분이 가져갔고 이제 보험료도 지금 한 대략 이제 추산을 해보면 한 110 정도 이 가정에서 내고 있어요. 110만 원 정도. 근데 3년 전에는 580, 680까지 냈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3년 전에 그거를 어느 기간 동안 얼마나 냈는지를 보험 설계사도 저희한테 확인을 안 해줘서 지금 어느 정도로 된지도 모르고 해약했던 금액은 그럼 어디로 갔나 그것도 모르겠어요. 목돈도 막 1,000만 원씩 다 빠져나가고. 주택 청약도 깼다면서요? 네, 청약도 보통 청약 저도 그냥 들어놓고 이거는 그쵸. 계속 그냥 유지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리고 또 둘째 따님이 저랑 동갑인 거예요. 아. 그래서 되게 그 청약 된 시기나 이런 것도 개인적으로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전 절대 깨지 않을 거잖아요. 이게 보통 정상적으로 이제 할 그쵸. 거면. 근데 다 깼어요. 예금도 다 뭐 깨고 다 이체하고 전부 다. 근데 저도 사실 일단 보험료부터 따져보면 네. 이분들 상황이 보험을 더 들 상황이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네. 이제 가장인 남편분이 지금 쓰러지셨고 뭐 있던 보험도 해약해야 되는 판인데 네. 왜 이렇게 많이 드는 거죠? 근데 일단은 이거를 그 엄마가
엄마가 좀 유방암에 걸리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본인이 이제 건강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생각이 좀 있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보장 내역을 확인하시고 드는 상태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걱정이 되면 보험을 들어야 된다는 식으로 설명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집에는 전담으로 하는 보험 설계사가 있어요. 한 분이신데 이제 그분이 주로 이 전체 보험을 들게 하거나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알게 된 이 보험 설계사 분이 보험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설명하고 이제 동의해서 들어간 겁니다라고 저희한테는 해명을 했는데, 사실 어떤 식으로 설명했는지는 지금 뭐 남아있거나 이런 게 조사가 돼야 되는 부분이죠. 네. 과장하진 않았는지 이런 걸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지금 확인된 것만 해도 최근 몇 년간 가입한 보험이 55개라는 거는 사실 상식적으로는 좀 납득이 안 되는 그렇죠. 수치인데다가 보통 한 번 보험이 들면 보장을 계속 받아야 되니까 계속 유지를 하거나 하는데 계속 해약하고 다시 들고 해서 지금 16개를 유지 중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도 보험 가입 내역을 이것도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민증 이런 게 다 다른 사람한테 가 있으니까 네. 계약 관계도 복잡해요. 이게 뭐 아. 계약자랑 다 달라가지고 피보험자랑.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빼볼 수 있는 제3자가 빼볼 수 있는 가입 내역으로 최대한 확인한 게 55개인 거고 네. 사실 더 많을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그 보장 내역도 되게 중복돼요. 똑같은 이 관련 보험을 2018년에 들고 해약하고 2020년에 다시 드는 식인데,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보장 또 다른 보도를 보니까 운전 면허가 없는데 그렇죠. 운전자 보험을 드셨다. 운전면허도 없고 운전면허를 딸 생각도 없고 이제 지적 장애인분들도 운전면허를 딸 수는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딸 생각도 없고 딸 아예 그런 뭐 그게 없는데도 운전면허가 어머님이 3개, 딸이 2개인가? 바뀌었나? 아무튼 3개, 2개씩 중복으로 운전자 보험이 운전자 있으신 보험이 거잖아요. 있어요. 아니 뭐 이런 정황만 봐도 또 인터뷰에서도 보험을 몇 개나 들어 있고 또 금액이 얼마나 됐는지도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쵸. 보험료가 얼마나 나가는지도 모르고. 네. 이런 사태면은 보험을 진짜 알고 든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그래서 보십니까? 스티브 잡스 후드님이 수당 때문에 가입하고 해약하고를 반복했을 거라고 아, 댓글을 이게 남겨주셨어요. 진짜 이게 그런 게 저도 이제 보험 가입 내역을 저도 이제 보험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업계에 물어봤어요. 이 정도면은 왜 이렇게 해약하고 다시 들고 해약하고 다시 드냐, 왜 이럴까 이러니까 전부 다 이 얘기 하셨어요. 수수료 때문일 거다. 이제 보험 설계사 입장에서 이 가입을 유지하는 영업사원이다 보니까 가입을 유지할 때마다 수수료가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 수수료가 다 됐으면 이제 이렇게 환승하는 거죠. 아. 환승. 요거를 해약하고 아. 해약금을 다시 여기다가. 보통 우리가 휴대폰 신규 가입하면 뭐 6개월 동안 유지하시면 아. 그 다음에 뭐 하셔도 됩니다. 이런 것처럼 네네. 뭔가 자기 수당이랑 수수료랑 연관이 있으니까 그게 끝나면 똑같은 보험이라도 또 조금 있다 다시 들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약간 뭐 같은 상해 보험인데 똑같이 해약하고 들고 한 거는 신규 상해 보험이 나온 거예요. 네. 숫자를 보면 뭐 1804에서 1904로 뭐 갈아타는 시기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새로운 그 상품이 또 나왔을 때 갈아타는 걸로 저는 보였어요. 아니 그러면 이거를 잘 아시고 든 건가요? 그 지적장애 모녀분들이 네네. 말씀이신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본 게, 저는 이분들을 처음에 만났을 때 딱 3시간을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3시간을 만나면 그냥 바로 알아요. 그냥 이거는 알고 들 수가 없어요. 아. 절대. 그냥 이건 처음에 만나보면 그냥 진짜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험 설계사가 만나서 설명까지 했는데 이거 모른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만나봤을 때 전혀 정말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저랑 막 얘기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막 억울하다고 하시고 말씀을 되게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되게 말씀 잘하시는구나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이게 듣다 보면 이상해요. 약간 방금 전에 한 말하고 10초 뒤에 하는 말이 다르구나. 네, 안 맞아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아, 맞아요. 그럼 또 저렇게 말씀하면 아, 또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변인의 도움이 진짜 많이 필요한 게, 활동보조인이나 이제 이 가족분들을 한 몇 개월 넘게 지금 보는 분들이 짜깁기해서 이 사람이 이 말을 한 거는 이게 맞을 거야 라고 이제 맞춰가야 돼요. 이 사람 말로 딱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 지적 수준이 한 10살 정도시니까 네네네. 이제 뭔가 이렇게 시간관념이라든지 이런 전후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몇 달 전 보면. 일을 어제처럼 얘기한다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는. 그러고 딱 저도 느꼈던 게, 그 옆에 이제 다 지적장애인 가족분들이셨는데
이제 저한테 제가 아까 한 말이랑 좀 다르다 이렇게 헷갈려하고 있으니까 이제 막 한숨 쉬면서 기자님 이러면서 얘는 숫자도 못 세요 막 이러면서 5 더하기 2 이랬어요. 근데 답이 없는 거예요. 5 더하기 2를 못 하시는 거예요. 단순 계산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님한테 그 610만 원? 뭐 이거를 적어서 610 뭐 이렇게 적어가지고 보여줬어요. 이거 읽어보시라고 숫자를. 그랬더니 한 4번을 다르게 읽는 거예요. 뭐 3만 3천 원이라고 읽으셨다가 9만 얼마라 했다가 뭐 6 어쩌고 읽으셨다. 그러니까 숫자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장 내역이라고 해도 이게 얼마를 보장을 받는지 내가 얼마 돈을 내는지 이게 오고 가는 거를 잘 모르실 수밖에 그쵸, 없는 그러니까 상황이었네요. 미래 수익이라거나 뭐 이런 거는 전혀 모르고 그냥 건강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건강. 나는 아프면 안 된다. 이런. 아이고. 네. 시청자분들도 많은 분노를 지금 표출하고 계십니다. 네네. 광민기님께서 약자를 도와드려도 모자랄 망정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벌을 줘야 한다라고 하셨고. 네. 근데 네. 사실 뭐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이제 수사 초기 단계니까 더 밝혀져야 될 부분이 많을 걸로 보이는데 뭐 아까 이분 말씀 뭐 들었을 때는 좀 피해 당한 부분이 또 더 있을 것 같아요. 뭐 카드도 가져갔다 뭐 이런 네. 얘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가 수사 초기니까 뭐 다 쓰지는 못했는데 이제 들은 얘기는 진짜 많아요. 뭐 이 어머님 명의의 카드를 보험 설계사 분이 가지고 막 썼다. 이제 뭐 그런 얘기도 하셨고. 그 보험 설계사뿐만 아니라 보험 설계사의 뭐 지인 같은 친구가 와서 너네 집 부잣집인데 돈 좀 빌려줘라. 이래서 돈을 빌려줬다는 얘기도 하고 그 액수도 많은 것 같이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확인할 부분이 되게 많고 또 네. 이게 아파트가 조금 싸게 팔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시세가 한 3억 정도 된대요. 네. 그 아파트 계신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2억 5천에 팔았어요. 2억 5천에 판 게 10월 20일인데 2달 안 돼서 다시 3억에 팔렸는데 아, 그 사이 5천 차이가 네, 그러니까, 있게 시세 차익이 있게. 네, 원래 그냥 시가대로 팔린 게 이제 2개월 뒤에 팔린 거죠. 근데 네네. 그 10월 20일에 팔았을 때 그분이 또 박 씨여서, 그러니까 시동생네 집이 지금 박 씨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박 씨니까 혹시 뭐 관계 있는 사람은 아닌 건지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뭐 여러 개가 있어요. 되게 금전적 거래가 많아가지고. 확인해야 될 부분이 좀 네.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네요. 들을수록 참 기가 차는 노릇입니다. 이런 피해를 당한 부분 같은 거는 구제를 받을 방법이 있습니까 혹시? 구제를 이제 받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좀,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가지고 저희가 안 그래도 비슷한 사례로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인 어떤 다른 지적장애인의 동료분을 인터뷰를 한 게 있거든요. 아, 저희가 그 영상 좀 네. 준비했죠. 네, 영상 잠깐만 보고 얘기 나누실게요. 다른 지적장애인 이모 씨도 보험 설계사의 꼬드김에 넘어가 5년 동안 보험을 78개나 가입했습니다. 보험금으로 나간 돈만 1억 5천만 원. 빚까지 내 보험금을 내던 사정을 4년 전 직장 동료가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보험료도 납부할 정도니까 본인의 이제 진짜 생활비 뭐 2, 30만 원 빼고는 보험료로 다 들어갔어요. 5년 정도. 사건 초기 78개의 보험 중 사기가 인정된 건 단 4건뿐. 일부 보험사들은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냐며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해피콜이라고 있거든요. 전화가 와요. 본인이 이제 가입한 게 맞나요? 이렇게 전화가 오면 내라고 다 한 거예요. 이건 적법한 계약이다. 우리는 뭐 변상할 적이 없다. 일부 악덕 설계사나 보험사에겐 먹잇감일 뿐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착취를 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폭력에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까지도 시간이 굉장히 걸리고 본인들이 증거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금융감독 당국도 언론 보도가 나오기 전까진 방관자에 불과했습니다. 금감원은 그냥 중간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다리 역할만 하는 거예요. 서류만 이쪽으로 넘겨주고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정도네요라는 이런. 이게 사실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지적장애인이시다 보니까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제도상으로는 이게 피해자가 뭔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사실은 이제 내가 피해를 당했다라고 말하면 내가 언제 어디서 그 피해를 당했고 얼마를 뺏긴 것 같아요라고 하면은 이제 그게 진짜 맞는지 그냥 주장인지를 수사기관이 뭐 CCTV를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방식으로 아 사실이구나 이렇게 확인이 돼야 되는데 일단 지적장애인 분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고 이게 굉장히 보통 이런 피해가 알려지는 게 되게 누적됐다가 되게 우연하게 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우가 2개잖아요, 지금. 근데
지적장애 모녀분들도 우연히 가족이 찾았다가 아파트 팔고 그러고 있는 걸 알았던 거고 네. 이제 다른 분들도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가 자꾸 빚을 내서 뭐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빚 자꾸 왜 내냐 통장 좀 갖고 와봐라 이래서 우연히 발견한 게 이 피해 금액이었거든요. 알고 봤더니 아니 보험 내는 일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나? 이게 뭐 좀 이상한데? 라면서 이제 네네. 직장 동료분이 이제 또 네. 알게 된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신뢰관계를 이용해가지고 뭔가를 또 하면은 보호자이면서 가해자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더 해결이 잘 안 되고 알려지는 거는 진짜 드문 경우인 거예요. 이렇게 알려지게 된 것도 사실 드문 거고. 엄청 드물어요. 그리고 알려진다 해도 이분들처럼 처벌을 원하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사건을 많이 하는 센터 찾아가서 물어봐도 처벌을 원하는 경우도 없다 일단은. 그냥 돈만 좀 받았으면 좋겠고 처벌은 내 조카가 그랬는데 뭐 내 동생이 그랬는데 어떻게 처벌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그 얘기를 진짜 많이 한대요. 아까 변호인분도 보니까 이게 신체적 폭력이다 이러면 나쁜 사람 이런 게 좀 있겠지만 네네. 이게 경제적으로 이제 뭔가 이렇게 가져간 경우에는 그거를 본인이 이제 아 내가 피해를 당했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것만 해도 시간이 걸리는 네, 것 진짜 같아요. 오래 걸려요. 그게 그리고 이것도 엄연하게 장애인 학대로 분류를 하고 경제적 착취 유형으로 잡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멍이 남고 하면은 이제 흔적이 남는 건데 이제 이런 경제적 거래에서 좀 사기를 쳤다 아니면은 이 사람이 이걸 이용했다를 입증하는 거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동의를 했는지 이 사람은 진짜 알았는지 정말 모르고 준 건지 이거를 몇 년 동안 계속 입증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어요. 하다 보면. 그래서 아까 뭐 직장 동료분도 뭐 해피콜에 내라고 했으면 이건 우리 책임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사실은 그쵸. 시시비비를 다 가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적장애인 분들은 그냥 그 상황에서 내를 요구하잖아요. 뭐 저희도 전화 받아보면. 네. 그러면 그리고 그냥 이거를 들게 한 사람도 자 전화하면 네 하세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쵸, 사실 뭐 그쵸. 그걸 따지고 내가 네. 지금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해피콜이라는 건 좀 약간 그런 네.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험 설계사가 딱 이렇게 간을 보다가 약간 약한 사람한테 그걸 몰빵한다고 해야 되나요? 아. 그러니까 이때 전 사례에서 말씀드렸던 그 다른 지적장애인 분 있으시잖아요. 네네. 이모 씨. 네네. 이제 그분은 직장에서 만난 보험 설계사인데 다른 일반적인 어떤 일반인들한테는 전혀 안 그랬어요. 동료들한테. 그냥 영업 사원이었고 이 사람한테만 이런 거예요. 해약을 하고 싶다 하면 안 돼요. 해약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남았던 지금 문자 기록도 다 남아 있고 그래요. 근데 78개 보험에 가입해서 이제 피해를 당하신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사인한 것도 본인 게 아니라 그랬다면서요. 근데 이런 거는 좀 입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또 저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본인이 안 했다니까 진짜 안 했을 것 같은데 이게 또 수사기관에서 사실로 입증이 되려면 필적 감정을 또 해야 된대요. 아, 그쵸. 아무래도 네. 이제 그런 네. 거를 뭐 내가 안 했어요라고 해서 끝나는 그쵸? 문제는 말로 아니겠죠. 끝나는 건 아니니까 이제 증거로 돼야 되는데 이분들은 필적 감정을 하는데 한 건당 30만 원을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한 사인- 건당? 네, 한 건당. 사인 한 건당? 네, 근데 지금 78개잖아요. 어휴, 근데 한 건당 30이면은 이분들은 그걸 감당을 할 수가 아예 그렇죠. 없는. 당장 이제 금액이죠. 생계라든지 이런 거 힘들어서 이런 사건을 의뢰를 했는데 네. 필적 감정 하나 받는데 30만 건당 30만 원 받으려고 그러면 그것도 너무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분들도 이제 계속 얘기한 게 너무 힘들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수사기관에서 좀 해달라. 이제 부탁을 네, 해서 네. 일단 가지고 갔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그 결과가 나온 건 아니고요. 네, 이게 뭐 또 증거 없음으로 안 돼가지고 항고하고 막 지금 이제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인 건이에요. 네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게 드러난 게 굉장히 일부분이고 이것보다 많은 분들이 지금 피해를 입었을 것 같은데 똑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게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취재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도 그렇고 이제 장애인 학대 피해를 이제 신고받고 접수하고 하는 이제 센터에 계신 뭐 변호사분들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 네. 진짜 어렵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딱히 뭘 하자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예를 들어서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장애인임을 확인을 하는 절차를 만약에 만든다면 이게 또 다른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아,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뭐 그것 때문에 보험사에서 뭐 그럼 네. 나는 안 거부할 수 받아들이겠다 있잖아요. 그리고 있을 수 전화가 있으니까. 왔는데 당신은 장애인이세요? 이렇게 물어보게 만든다면 그것도 또 낙인이 될 수 있어서 그렇죠. 네네. 사전에 예방하는 게 되게 별다른 방법을 아직 저는 고민 중인 네. 거고 근데 다만 금융당국에서는 이거를 확실히 좀
알아내는 시스템은 진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아까도 뭐 네. 그냥 우리 민원을 넣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것밖에 없다라는 네. 식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험사들을 관리하는 게 금감원인데 그쵸. 금감원 같은 경우에는 이걸 다 볼 수가 있잖아요. 네. 이 사람이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이 몇십 개를 몇 년 동안 이렇게 과다하게 들고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렇죠.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네.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라면 뭔가 개입을 하거나 뭔가 조정을 할 수 있는 조정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전달자 역할만 하고 네. 손을 놓는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거죠. 사실 보험사 입장에서는 해피콜을 하든 확인을 거쳤든 자기네 입장에서 확인했다. 지적장애인인지 몰랐다. 멀쩡하게 내내라고 말을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악용을 할 수 있고 그런 어떤 지적 상태를 그러면 이제 금감원이라는 곳이나 금융당국이 그거를 감독을 해가지고 여러 개 보험사에 너무 이상하게 들었다. 그러면 좀 감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시스템이거든요. 네.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아예 이런 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있으면 좀 누가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없는 걸로 취재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피해가 반복되는 걸 막으려면 어쨌든 시스템적으로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이 좀 답답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지금 이 씨가 이렇게 1억 5천을 내고도 재판을 진행 중인데 이 지적모녀 사례도 결국에 금융당국이 걸러낸 게 아니잖아요. 그쵸. 거기서 발견을 했어야 되는 건데 결국에는 그냥 사적으로 또 다른 가족이 겨우 찾아가서 개입하고 변호사 선임하고 그런 비용은 공적으로 누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 비용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후견인 제도 얘기도 네네. 있던데. 그리고 이게 이제 장애인권 단체들에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비슷한 사실 이 사례들이 되게 많대요. 이런 경제적 착취가 그렇죠. 기사화가 안 됐지만 엄청 많은 편이고 그래서 특별히 막 처음 들어보는 경우들은 다 아니셨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이런 거 막을 수 있냐, 뭘 좀 소개하고 뭘 알려야 되냐 이렇게 말했을 때 꼭 이걸 좀 얘기해 달라고 한 게 후견인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그렇죠. 네. 이제 후견인 제도가 뭐냐면은 이 분이 뭐 질병이나 고령으로 이제 이렇게 판단이 나이가 많이 안 돼, 드셔서 네네, 제대로 판단이 안 되시고 안 되거나. 이제 판단하는데 무리가 있으신 사람의 경우 이 사람이 후견인을 이제 법원의 재판을 거쳐가지고 가정법원에 그걸 거쳐서 후견인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선임을 할 수가 있어요. 네. 후견인도 뭐 종류가 여러 개긴 하더라고요. 뭐 성년 후견인, 뭐 한정 후견인 막 그렇죠. 이렇게 네네. 여러 개인데 어쨌든 후견인이 있으면 만약에 피후견인, 지적 장애인 분들이 밖에 나가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뭐 핸드폰 개통을 이상한 걸 막 해온다든지 아니면 나한테 진짜 불리한 내용인데 사인을 동의를 해놓은 상황이라든지 뭐 이런 상황일 때 그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가 있어요. 취소해도 돼요. 취소할 네.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뭐 그냥 계좌이체를 하는 건 사실 안 되지만은 그냥 돈을 뭐 목돈을 줬다 이런 건 안 되는데 법률 행위 그러니까 거래 행위에 뭔가 대해서는 계약 관계에 뭔가는 네. 취소할 수 네,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바로 취소할 수 있고 그 의무가 없어요. 그 돈을 내야 되는 의무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지적 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좀 고려를 해봐달라고 이 제도가 있는데 홍보가 잘 안 돼서 되게 적대요 이걸 하신 분들이. 안 그런 그래도- 부분을 활용해서 네. 이제 예. 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좀 알려져야겠네요. 네, 댓글에도 그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자기 가족이 지적 장애인인데 좀 이렇게 비슷하게 핸드폰 대리 개통을 막 하고 온다. 뭐 이런 얘기 했을 때 이런 제도들이 있다는 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좀 기억해 주셨으면 네, 합니다. 시청자분들도 좀 널리 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들은 얘기가 이 기사가 이제 시작은 네. 저희 수습 기자가 발로 뛰어서 얻어낸 네. 소식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습니까? 이 기회에 한번 칭찬을. 그러니까요. 저희 요즘에 이제 보도국에 취재 기자, 수습 기자 분들이 이제 왔어요. 그래서 막내들이죠. 네. 네, 막내분들이 왔는데 경찰서를 돌잖아요. 저희가 돌고 있는 기간인데 이제 저희 이제 소속 저희 라인의 경찰 그 정혜인이라는 수습 기자가 기자가 발로 네. 뛰어서 네네네 그 다른 사건 관련해서 이제 경찰서 방문한 변호사님을 붙잡고 늘어져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막 그때가 이제 처음 경찰에서 고발인 조사 받았을 때 이런 거 이제 칭찬해야 됩니다. 네, 이 진짜. 친구가 이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되게 뿌듯한 게 이제 모르고 지나갈 수 있었던 거를 그렇죠. 저희 수습 기자 친구가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알려지게 되고 인터뷰도 하고 그랬던 게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네. 취재 그러네요. 과정에서. 후배, 선후배의 콜라보로 이렇게 훌륭한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긴 하지만 이 가족분들한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되게
아직 이제 진짜 처음이라서 많이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확실히 지켜보면 상식적인 선에서 이제 수사가 진행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올 때마다 항상 풍성한 멋진 취재 소식을 가져오는 신수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큐시트 산책 노재필 기자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이발을 깔끔하게 아주 난감하네요. 아니, 저 너무 말씀을 빨리 하셔가지고 신수아 기자님한테 제가 좀 천천히 시간 많이 하라고 했더니 7분, 그냥 6분 남겨주는 게 뭡니까 도대체? 저도 좀 안절부절했는데. 아니 안 그래 댓글에 지금 안절부절 못한다. 저 안 나온다고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네? 저에게 시청자분이 전부거든요. 지금 시청자분이 좀 노하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안티 신수아 팬 많이 생길 것 같아. 안티 팬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자 오늘 그 신청곡은 아까 DYK님께서 해주신 호텔 캘리포니아 내일 들려드릴게요. 네. 다른 분들은 오늘 괜히 올리지 말아주시고. 네. 정신적 지주 DIK님. 네. 네. 자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 코로나 1주년. 그럼 어떻게 알았어요? 오늘 뉴스에 네. 자, 아침부터. 우리나라에서 국내 환자가 발생한 지 딱 1년 되는 날인데 그러니까요. 벌써 1년이네요. 세월이 정말 빠르네요. 시간 진짜 빠르고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1월 22일 날, 1월 20일 날 네. 우한에서 온 그 여성이 확진을 받으면서 이제 시작이 됐죠. 환자가 자 봄은 언제 올 것이냐 이제 모르겠어요. 언제 올지 모르겠고 저희가 이제 관련 리포트를 오늘 굉장히 비중 있게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뭐 다들 힘드셨을 것 같고 그다음에 양극화도 심해졌고요. 네. 좀만 더 잘 여러분 싸워서 좀 더 좀 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와중에 채팅창은 네. 머리 모양 때문에 난리네요. 한재석 씨 머리 닮았다. 오늘 자르셨어요? 호석이 머리 오늘 잘랐어요. 스타일이다. 오늘 잘랐는데 네. 가르마를 그 머리 해주시는 분이 너무 한쪽만 해가지고 너무 많이 눌려 있다고 아, 살짝 좀 옆으로 좀 하라고 하셔가지고 네. 인물이 훨씬 더 빛나시는데요. 사회생활. 진짜 진짜. 참 궁금한 게 이선영 아나운서가 이름 바꿨습니까? 네, 선영부로. 영구로 바꿨어요. 아무튼 그분은 관심을 주면 안 됩니다. 자꾸 들어와요. 아무튼 오늘도 좀 높이 살게요. 활약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규 확진자 404명이고요. 네. 오늘 나온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는 2월 초에 백신이 이제 들어올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양은 많지 않아요. 5만 명분 정도 되는데 네. 그 코백스라는 그걸 통해 들어오는데 저희가 오늘 단독 기사가 나갈 건데 어차피 뭐 다 됐으니까 그쵸. 말씀드리면 화이자 백신이라고 합니다. 네. 아, 네. 2월 말에 아스트라제네카도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백신을 서서히 맞게 될 것 같아요. 이제 또 대통령이 오늘 그 노바백스 대표랑 통화를 해가지고 아, 네, 그쵸. 5월부터는 또 노바백스도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자 그리고 오늘 개각이 단행됐죠? 네. 개각인데 오늘 이제 강경화 장관 자리에 정의용 실장이 갔고요.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박영선 장관이 이제 서울시장 출마 때문에 사의 표명하면서 그 자리에는 권칠승 의원, 네. 그다음에 문체부는 황희 의원이 배정됐습니다. 네. 배정이 됐고, 자 이 뉴스도 한번 보시고요. 그 굉장히 그 뭐랄까 이분들이 이제 이 같이 많이 호흡을 맞췄던 분들이라고 그래요. 이 네, 대통령하고 대통령. 옛날부터. 그래서 와. 굉장히 그 집권 말기에 좀 팀워크를 좀 발휘하려는 어떤 그런 의도가 보인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자 그다음에 박영선 장관 오늘까지 장관이에요. 그쵸. 네. 서울시장 출마 선언 임박했는데 오늘 뭐 페이스북 글에다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정령 떠나고 싶지 않지만 떠나야 된다. 모든 거를 내놓고 광야로 나서게 되었다. 떠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 출마 선언 언제 할 거냐? 제가 굉장히 절치 있는 그 김재경 기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네. 언제 할 거 같냐고 그랬더니 오늘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오늘까지 장관이니까. 아. 내일 아니면 모레. 이번 주 이틀 남았잖아요. 네. 토요일은 아닐 것 같고 만약 하면 일요일 날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왜냐면 토요일은 신문이 안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좀 네네. 임팩트 있게 하려면 근데 오늘 또 잽싸게 오늘 보도자료 내신 분이 있어요. 누구지 아세요? 허경영이 서울시장 나오십니까? 서울시에 나오겠다고 진짜요? 보도자료 내셨는데 오. 굉장히 특이한 공약이 하나 있어요. 뭔가요? 솔로들에게 연애 수당을 20만 원씩 주겠다. 야, 혹하네. 아니 솔로 아니잖아요. 솔로는 아니지만 네. 네네. 많은 분들이 혹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네요. 20만 원 연애 수당이 이게 혹하나? 제가 보기에는 뭐
하여튼 네, 하여튼 특이한 공약을 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바이든 시대가 열린다. 아, 그렇죠. 이제 오늘 밤이죠. 내일 새벽 한 2시쯤? 그때 취임 이제, 선서를 하겠죠? 취임식이 열리는데 사상 최초로 비대면 취임식이 열린다고 그래요. 뭐 대부분 화상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이고. 근데 저는 오늘 기사가 너무 웃긴 게 트럼프가 떠났잖아요. 이제 플로리다도 가잖아요. 네. 그렇죠. 핵가방을 들고 간다고 합니다. 핵가방을요? 그 네. 들고 가면 어떻게 줘야 되잖아요. 후임자한테. 그 원래 주는 게 관례였다 이렇게 근데 취임식 당연히 참석을 안 한다고 하고 근데 핵가방을 가지고 가는데 정말 속이 좁네요. 그래서 정말. 미 국방부가 네. 다시 리테스트하면 된대요 그거를. 그렇겠죠. 사실은 뭐 가지고 두고 간 다음에 간다고 한들. 새로 만든 핵가방을 이제 바이든한테 넘겨주면 되는데 이거 끝날 때까지 이거 무슨 꼬장인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너무 좀 개그 같아요. 전례가 없는 전례가 없어요. 없는 사람이긴 하네요, 진짜. 예, 네. 그걸 왜 역사의 가지고 길이 남을 갈까요? 겁니다. 자, 경기도가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이제 오늘 네. 발표를 했는데 시기는 미정이에요. 왜 미정이냐면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부에서 강화하고 있는데 소비를 그렇죠. 하라고 돈을 주는 게 조금 좋지 않다라는 어떤 안 맞는 거죠, 안 어떻게 맞다. 보면. 네, 네. 그렇죠. 상충된다는 당 내부의 의견이 있어서 아마 그래도 다음 주 중에는 아마 지급 시기를 밝힐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오늘 단독 기사가 있는데 계란 4개 부러졌는데 뭐 이건 아니 계란이 갈비뼈 4개 이거 보시면 될 것 진짜 같고 단독인데 계란 4개면. 4년 만에 계란 수입하는 거 제가 지금 얼마 안 남아가지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4년 전에 제가 먹다가 그 영상 순두부. 예. 영상 보여줄게요. 영상. 네. 영상. 네. 10초 남았는데. 이게 제가 찍은 영상인데 4년 전에 순두부집 갔는데 메추리알 5개 이렇게 넣어주신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신기해가지고 찍으라는데 있더라고요. 그게 영상이 갖고 갔습니다. 노른자가 꽤나 크네요. 그러니까요. 메추리알 치고는 네, 오늘 저녁에 찔찔합니다. 보실 분들 순두부 드실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마지막은 이제 자막만 나가겠습니다. 시진핑이 스타벅스 회장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일까? 좀 약간 이례적인 상황이어가지고. 본방에서 확인하시기 네, 바랍니다. 본방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트럼프 그 핵가방 얘기하는데 시청자분이 책가방이냐고. 네, 핵가방입니다. 핵가방. 핵가방이 핵가방. 자, 헷갈리지 시간 마세요. 다 됐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뵙겠습니다.